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전원주택 부지나 전원주택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께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돈 버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셔요. 뭐 그 말을 어떻게 보면은, 나는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말도 들리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말로 들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흔히들 누차 얘기하지만은, 다른 분들이 전원주택은 들어와서 사는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할 때 팔릴 때 안 팔려서 문제다라는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시려면은, 그런 단점을 커버하려면 처음에 매입하실 때 참 매입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데, 잘못 매입을 하셨을 때 정말 팔기 어렵거든요. 항상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적인, 우리 유튜브 가족님들께서 공통적인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 친구는 참 말하는 게 다른 일반적인 전원주택 부지라든지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는 참 다른 말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좀 약간 엉뚱한 말을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부동산 강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배우시는 게 좋아요. 제 코너는 부동산 초보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좀 곤란한 그런 코너고, 그런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또한 우리 유튜브 가족님들께서 죄송한 말씀이시지만은, 초보들은 정말 어떻게 부동산 땅을 사러 다니실 때 일상적인 자기들만의 생각, 지금 현실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분들이, 또 우리 유튜브 가족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카페 회원님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차후까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제로 부동산 초보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코너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은 다른 보편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유튜브에서도 강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하고 한번, 그분들 코너를 한번 배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제 것을 조금 한번 배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래까지를 생각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제 경험이 또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중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땅을 사러 가셔서 난 돈 버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돈 버는 것도 싫고 지금 현재 나한테 필요한 땅, 그런 땅만 구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다. 근데 내가 당장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땅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먼 장래까지 생각하고 해줘야 내가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고, 정말 좋은 부지를 권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오늘의 여러 가지를 한 세 가지로 크게 하는 압축을 해봤어요. 전원주택 부지 보러 오세요. 그리고 보세요. 근데 아까도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전원주택 부지를 지금 살기에는 참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영구소유 개념이 없잖아요. 영구소유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살다가 필요 없으면 다시 팔고, 내가 또 필요하면 다시 사고, 그러는 게 요즘의 부동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잘 사야 나중에 매각하기도 좋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인심 쓰기도 좋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째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흔히 여러분들은 싼 땅을 찾으러 다니셔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값비싼 땅을 사라. 값이 비싸다는 말은 물건이 그만큼 좋다는 말이거든요. 여러 사람들한테 검증이 돼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에도 정말 좋은 물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또 내가 살기도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값비싼 땅을 사세요. 흔히 여기 횡성을 기준으로 놓고 얘기할게요. 비싸면 한 30만원, 40만원까지 가요. 물론 100만원짜리도 있기는 하지만은 3, 40만원짜리가 거의 최상이거든요. 근데 200평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만원이면 200평은 6천만원입니다.
근데 건축을 하려면 최소한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가요. 6천만 원짜리 땅을 싼 땅을 보러 다니셔서 싸봤자 1천만 원,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1천만 원, 2천만 원을 전략하기 위해서 나중에 1억 5천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좀 값이 비싼 땅을 사라. 초보이실수록 우리 옛날 속담이 있었잖아요. 내가 모르면은 돈을 많이 주고 사라. 모르면 돈을 많이 주고 사라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값이 비싼 땅을 사시는 것이 훨씬 나중에는 큰 돈이 안 묶입니다. 큰 돈이 안 묶이니까 좀 비싼 땅을 사세요. 비싼 땅을 사시고 또 두 번째는 큰 땅을 사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큰 땅을 사라라고 얘기하냐면은 2, 300평짜리 땅은 가격이 비싸요. 누구나 다 많이 찾는 땅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령 1000평, 2000평짜리 땅을 사면은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건축에서 조금 아끼고 차라리 땅을 좀 큰 땅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 큰 땅을 사면 가격이 그만큼 싸거든요. 그럼 내가 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2, 300평짜리, 2, 30만원짜리인데 1000평, 2000평을 사면은 그 한 10만원대로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뚝 떨어지고 그만큼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큼 집을 짓고 나머지는 매각을 해도 돼요. 그 좋은 점은 뭐냐? 큰 땅을 사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싸게 사서 좋고요. 그래서 조금 매각을 하면은 내가 그만큼 원금을 회수해버리기가 좀 쉽고 또 두 번째 좋은 점은 전원주택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이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큰 땅을 사가지고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땅을 부서 이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 이웃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큰 땅을 사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이웃을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잖아요. 가격 싸서 좋고 좋은 이웃을 만나서 좋고 그래서 큰 땅을 사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아마 제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전원주택 부지기 좀 큰 땅을 사봤자 건축하는데 조금 아끼면 내가 좀 큰 땅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땅을 사시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좋은 땅 사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1번하고 조금 틀린 말이죠. 1번에서는 값비싼 땅을 사라고 그랬는데 3번에 와서는 좋은 땅 사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1번하고 3번의 차이점은 뭐냐? 1번은 내가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또한 약간은 초보에 가까우신 분들이 땅을 사는 방법이고요. 3번 좋은 땅을 사지 마라라는 것은 초보보다는 한 단계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이거든요. 좋은 땅 사지 마라는 것은 아주 최고 나쁜 땅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땅을 잘 보세요. 좋게 만들 수 있는 땅을 사세요. 지금 현재 좋게 돼 있는 땅보다는 좋게 만들 수 있는 땅을 사라는 말이거든요. 좋은 땅 사지 마라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좋은 땅 사지 마라라고 좋게 만들 수 있는 땅을 산다면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지만은 내가 좋게 만들어 놓으면 고평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싼 점도 있고 또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또 부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잘 선택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사지 마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좋게 만들 수 있는 땅을 사세요.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주변에 능력이 있는 땅을 만지실 줄 아는 능력이 있는 분을 내 지인으로 두거나 파트너로 두세요.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는 땅을 좋게 만드는 것도 하나가 실력이거든요. 또 하나 인생 2막의 직업도 되기도 합니다. 왜? 싼 땅을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보면 재밌거든요. 좋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자, 현재는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땅을 사가지고 자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은 이젠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초보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내가 원재료를 사가지고 좋지 않는 걸 사가지고 좋게 만든다. 가공을 해서 비싸게 매각을 한다 하는 것이 정말 부동산 투자의 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좀 궤변 같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에서 오랜 경험으로 땅을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오랜 경험으로서 제 경험을 우리 유튜브 가족님들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단계 조금 차원이 높은 그런 분들인 아마 제 강좌를 조금 이해할 거예요. 제 강좌를 이해할 거니까 제 계속 한번 봐주시고요. 또 이런 어떤 저한테를 통해서 매매를 하거나 매입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어떤 땅이든지
이런 땅은 어떻게 개발했으면 쓰겠나 하고 컨설팅을 의뢰하시면은 저 나름대로는 성의껏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좋고요, 전화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갈 거니까 조금 한 차원 제 나름대로는, 물론 우리 유튜브 과정도 수준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저는 계속 한 발 한 발 제 경험담을 한번 전해주는 코너로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익하셨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또 이 친구 말은 한 번씩 좀 들어볼 만도 하다라고 싶으시면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카페 다음에 있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에 오셔서 지면으로 글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좀 많이 좀 보시고요. 거기 와서 글도 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한번 서로 같이 공존하는 세대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